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증거를. 보궐선거를 불과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갑툭튀 기자회견을 열어 괴롭지만 용서하고 싶다,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224일 전 벌어진 일로 모든 걸 익명으로 오로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온 이 사람은 오늘까지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누구도 그런 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드러나는 증거와 정황들은 그의 주장에 반대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은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기자회견을 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분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분의 뒷배경은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 야권 성향의 여성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이수정 교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했는데요. 이때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할머니들을 설득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했는데요. 해바라기 센터 역시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 시스템으로 상담에서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네트워크 조직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박근혜 정부, 국힘당과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의 남편인 류재용 YTN 기획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YTN 사회부장, 기획조정실 인사부장을 맡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완벽하게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건희 삼성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삼성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녹취록을 못쓰게 하고 세월호 유가족 보험금 추적을 지시하는 등 철저하게 보수 야권 편향의 언론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분명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의 고발 조치에 엄단에 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궐선거의 승리를 거두고 싶은 거죠. 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명숙 이증 사건 감찰 기록 다 검토를 하셨는지요? 예, 어제 다 봤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세히 살펴봤고 오랜 동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사지휘권 발동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 거예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넘겨온 기록 검토를 전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장관은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답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중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냉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수자의 폭로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수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의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는데요.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박 장관은 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지만 면담 내용이 그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유출과 관련한 감찰 가능성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어 전국 고검장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데 대해선 현재 수사권 개혁 틀 안에서 검경 협력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설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침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정치 검찰들의 이 악랄한 전행을 끝까지 밝혀내 엄중하게 그 대가를 물어야 할 텐데요.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그들의 망상을 깨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당의 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LCT 아파트를 구입했고 딸 부부도 LCT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위아래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 실색할 일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의 자긍심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부마 민주화 항쟁의 역사, 세 분의 민주화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그 어느 도시보다 높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번 부산시장은 부산의 자긍심과 미래를 책임질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법 사찰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의 백화점으로 지탄받는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의 짐이 될 뿐입니다. 법원 판결로 공개된 국정원 사찰 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형준 후보의 태도는 MB 아바타를 보는 듯합니다. 본인의 기억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선명한 증거마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묘한 사익 추구와 거짓말을 일삼는 MB 아바타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부산의 치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엑스포,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민주화 경험과 행정력, 정치력을 겸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춘 후보와 함께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